자, 우리 실업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자,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 이제 물가 상승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을 말하고요. 이런 물가 상승률을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율, 그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같은 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율은 보통,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보통 어떻게 측정하느냐? 우리 기본적인 거시경제 파트에서 물가 상승률은 이렇게 지난 시간에 보셨던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로 측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실제 언론에서는요,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훨씬 더 이제 인플레이션율 많이 좀 측정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율이 무조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을 많이 채택한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현실 경제의 정확한 인플레이션율을 100%다 표현하고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이건 이제 사람이 만들어낸 이 지표이자 지수이기 때문에 현실 경제의 정확한 물가 상승률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플레이션율은 없고, 그냥 경우에 따라서 이제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로 쓰자, 뭐 이런 견해도 있고, 아니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훨씬 더 소비자 체감 물가를 더 잘 반영하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정당한 인플레이션율로 쓰자, 뭐 여러 가지 이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여러 개 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 내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율을 많이 차용하더라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디플레이션은 뭐냐면 물가 수준 자체가 쫙 올라가던 물가 수준 자체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해요. 이게 디플레이션이에요. 보시면 물가가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아예 그냥 전에 비해서 떨어졌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을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는 파이로 좀 적을게요. 자, 우리 미시경제 파트에서 파이 그러면은 기업의 프로핏을 말했는데, 거시경제에서 파이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어 소문자 P에 대응되는 거니까 얘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할게요. 인플레이션율, 즉 물가 지수의 변화율이 되겠죠. 인플레이션율. 이런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음수가 되는 게 디플레이션 상황이에요. 보세요, 절대로 떨어졌죠. 그럼 디스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이 물가가 쭉 빠르게 상승되는 게 이렇게 억제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즉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게 여러분 디스인플레이션이고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은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이게 억제하다 못해 아예 그냥 네거티브로 인플레이션율 자체가 음수가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디플레이션이고요. 여러분 디플레이션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불황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불황.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난 빠른 물가 상승이 있다고 정부는 바로 디플레이션을 전환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디플레이션을 해가지고 좀 상승 추세를 좀 억누르자라고 하는 게 정당한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정책이지, 디플레이션 해야지 이거는 되게 경제에 큰 충격을 주니까 이거는 조금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정책적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인플레이션의 주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우리 총수 총고급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총수가 우측으로 늘어나서 물가 수준 자체가 올라가는 이러한 인플레이션, 이른바 디맨드 풀 인플레이션, 즉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는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진 않습니다만은 이것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냥 다른 요인 없이 그냥 단기 총 공급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후퇴해버려서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 이러한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 즉 이른바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도 당연히 현실에서는 뭐 얘만큼 종종 목격되는 건 아닌데 자주 목격이 되고요. 자, 지금 딱 현 상황이 스태그플레이션이야. 현 상황이. 지금 보시면 물가는 계속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으면서 실제 경기는 위축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지금 보시면 스태그네이션이랑 경기 침체, 즉 실업률 올라가는 상황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 인플레이션. 스태그네이션, 인플레이션 합세어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발 요인은 바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경제 언론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은 거의 동의어 취급합니다. 물론 정확한 원인 결과 관계인데 거의 동시에 발생하니까 동의어 취급을 좀 많이 해요. 단기 총 공급 곡선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혹은 왼쪽으로 후퇴되는 이러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주 발생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개념과 발생 원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인데요. 요거는 그 매경 테스트에서 수험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거 간단하게만 짚고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 좀 암기하실 것만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소비자 물가지수를 측정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자주 쓰이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 물가 상승률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DP 디플레이터 변화율도 많이 쓰는데
자, GDP 디플레이터 변화율은요. 비교 연도의 수량을 가중치로 활용하는 파쉐 방식.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파쉐 방식. 네, 여러분들 GDP 디플레이터 변화율로 측정한 물가지수는 파쉐 지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자로는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죠.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 얘는 기준 연도의 수량을 고정하고요. 비교 연도의 가격을 가중치로 활용하는 이른바 라스파리스 방식을 따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여러분 매경 테스트에서 시험 나올 수 있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파쉐 방식이다. CPI,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리스 방식이다라고 일단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측정은 통계청이에요. GDP 디플레이터는요. 이게 GDP, 실질 GDP의 크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실질 GDP 측정하는 대한민국 기관 어디입니까? 한국은행이잖아. 당연히 GDP 디플레이터도 한국은행이 작성해서 공표하는데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작성합니다. 통계청이 소비 바스켓을 조사해서 가계부를 쫙 뿌리는 거야. 표본 가구에 뿌려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이거를 조사합니다. 요거는 좀 암기라기보다는 좀 눈여겨서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가끔 뭐 좀 지역적인 주제긴 한데 시험에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인 이상의 전국 가구에 가구 발음이 꼬이네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1인 이상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액을 딱 조사해서 그 중에 10,000분의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1인 가구의 평균 소비 지출액이 뭐 한 달에 2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지출액이 2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그걸 10,000분의 1은 얼마죠? 200원이 되겠네. 2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0원 이상 구매하는 제품은 다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에 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조사해봤더니 460개 품목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1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 중 10,000분의 1 이상 어치 물건을 사는 게 지금 460개 품목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매경 테스트에서 460개 품목에 들어가는 것도 뭐 이런 거 시험에 문제 안 나오는데 요거 통계청 자료실 들어가면 이 460개 품목이 뭔지 바로 다 나옵니다. 왜냐면 그 통계청 설문조사에서 다 공표가 되거든요.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아시면 돼요. 저희 가계 소비지출 조사 품목 보시면은 이 460개 품목이 쫙 나와 있어. 막 미나리, 양파, 그다음에 뭐 학원비, 뭐 맥주 다 들어가 있어. 별의별 게 다 들어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전기, 수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460개 품목 안에. 자, 그래서 이렇게 460개 품목을 딱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가계 소비 지출 조사를 통해서 얻은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가상적인 대표 가구.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딱 정확하게 딱 중위 계층에 있는 딱 가운데죠. 전형적인 대한민국의 중산층 가정의 소비 패턴을 상정을 해요. 우리는 걔를 뭐라고 부르냐? 소비 바스켓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소비 바스켓 딱 상정해서 현재 가격 수준으로 이 소비 바스켓만큼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출액을 산정을 해요. 그래서 걔를 기준으로 잡고 그러면 가격이 매달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의 알바생을 쫙 풀어가지고 매달 전국 그 도시의 주요 시장에 보내서 이 460개 품목에 매달 변하는 가격을 다 조사해 와요. 그 다음에 여기 소비 바스켓 딱 결정했잖아. 이 소비 바스켓이 여러분 5년 동안 고정이 돼요. 그래서 라스파레스 지수는 이 소비 바스켓 품목이죠. 소비량이 5년 동안 고정이 된다라는 걸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